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김성민입니다. 네, 2부입니다. 오늘 2부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상반기 증시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요. 전문가의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삐걱대긴 해도 진행되리라는 그 믿음이 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선언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모님? 뭐 삐진 것 같아요. 그죠? 삿바 싸움을 계속 하다가 예. 삿바 싸움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삿바 싸움보다 혼수 갖고 싸우는 신랑 신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내놓느냐 안 내놓는지 이러는데 지금 기싸움이 굉장합니다. 예,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 예, 그리고 항상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요. 손자병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군사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트럼프. 그리고 김정일이도요. 저기 그 북한에서 군간 대학을 나와서 예. 이 병법들을 좀 아니까 서로 길을 안 뺏기기 위해서 예. 삿바 싸움하는데 다행히 김계관 저 외무상이 더 만날 용의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편지에 써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발표한 내용들도 두 사람 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새겨들을 것들이 많은 그런 예. 시사점들이 많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만 하여튼 잘 되리라는 기대감은 아직 많습니다. 그 편지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문재인 이제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쓴 편지는 예. 최근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 만나는 자체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예. 거기에 뭐 펜스 대통령 굉장히 최선희 국장이 굉장히 신랄하게 무지몽매 예. 뭐 이런 뭐 등등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 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더니만 이제 김계관 외무상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위임을 받아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예. 자기가 이 전문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예. 그래서 일단 기싸움 한번 서로 잠번치를 왔다 갔다 오갔죠. 예,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참 혼수 갖고 싸우는 신랑 신부 같으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한데 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예. 저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별로 그전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예. 저기 어저께 그 연기 선언을 하고 그 레터를 직접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다가 그 내용은 저는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대화를 안 하겠다 하는 의지가 초철하지 않느냐. 예. 그게 이번에 회담 연기로 나타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돼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짱도 좀 있어요. 예. 제가 작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뭐 트럼프 이제 얘기만 듣다 갔으니까 근데 사람 이 끌어들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 어깨에 뭐 처음 만나는 이 사람한테 어깨에 손을 따고 그 매력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흥미로운 매력이죠. 그때부터 저는 사실 트럼프 팬이 됐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허술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요. 이분이요 책을 44권을 썼어요. 공부하고는 뭐 아무 연관 없이 보이지만 책을 44권 쓰고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부도까지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협상의 달인 이런 거는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최근 남북 경협주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넘어섰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들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IT 버블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IT가 산업의 주 트렌드로 될 거다는 이 기대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뭐 완전히 폭등했지 않습니까? IT 주들이. 근데 그 버블이 그냥 엄청나게 붙고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경협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뒤이어서 북미 회담도 예상돼 있고 그렇죠. 또 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 평화 체제가 굳어지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다가 이제 주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렇죠. 거죠. 선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큰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도한 기대 심리가 형성된 게 아니냐, 뭐 과열 양상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고모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뭐 보면 아셔요. 자,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기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가 빠집니다. 근데 그 바로 이어서 기자들이 초청이 되잖아요. 6%가 올라요. 자, 오늘 그렇죠, 이제 오늘이 되니까 뭐 치고받고는데 오늘 오전장에는 14%가 빠집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남북 경협주가 있고 이런데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신용거래 융자 규모의 1등부터 10등까지가 남북 경협주예요.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쭉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좋은 말씀 해주세요. 기대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두 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실적으로 가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금 이런 기대 심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신용거래 융자를 가면요. 만약에 담보율 밑으로 떨어지면요. 증권에서 기계적으로 팝니다. 반대 매매를. 그래서 이 변동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아까 말씀드린 IT하고 비슷하다고 보시고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보고 실적도 보고 진행 방향도 보고 그리고 투자를 해주는 게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뭐 취소가 됐기도 한데 이 경협을 좀 더 넓게 전망을 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 전망 어떻습니까, 고모님? 그래서 저는 삼삼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 유엔 총회 가서 풀어야 되고 한 3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이제 우리가 진짜로 뭐 보기 좋은 그런 경협이 시작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삶은 뭐냐면 북미, 남북미, 그다음에 남북미, 중, 러시아, 일본, 육자회담 세 가지의 중요한 회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야 경협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돼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삼삼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손 놓고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재개해야 될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요? 금강산. 개성공단. 그다음에 사실 경의선하고요. 저쪽 강원도에 올라가는 철도들은요. 시험 운행까지 했어요. 현대 아산에서 다 개발을 해갖고. 그래서 그냥 열차만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벌려놨던 일을 재개하는 수준에서 경협이 시작되면 서로 간의 신뢰도 쌓고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경협이라는 게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한 거 아닐까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되지 가능한 건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전분 그 남북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께 USB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USB에 소위 담겨 있는 내용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제 그 신경제지도 구상이 뭐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마련된 14선언 이후 마련된 그 남북 경험안을 더 확장한 그런 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거기 안에 보면 하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를 서해안, 동해안, 비무장지대를 축으로 소위 그 H차 형태로 국도 한반도를 개발하겠다. 수도권은 보면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 연결을 하는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 서해 쪽에. 그리고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진, 선봉,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 이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 동해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원산, 백두산의 관광 벨트. 그 DMZ
생태 평화 안보 관광지구를 공동 개발 예. 하는 게 그 USB의 단계에 있었다.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산업하게 됐으면 이제 당연히 정부에서도 전제 조건이 북미 회담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고 북핵 비핵화가 이제 실제로 진정이 되면서 평화 체제까지 한반도에 정착이 된다면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시화될 수 하겠다 하는 정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 이제 그러면 이 새로운 신경제 지도 구상을 갖다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북 경념이 필요하죠. 그에 걸맞는 소위 말하는 한반도 마샬 플랜이 필요한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말한 내용인데 예.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하면 이제 미국 민간 투자 허용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국, 미국, 뭐 중국, 일본 다 또 국제 투자금융기관 뭐 IBRD,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시아은행, ADB라든지 또 중국이 주도해서 얼마 전에 만든 I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런 국제 투자은행과 사이에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예. 소위 마샬 플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펀드 조성을 해야 되겠죠. 예.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말은 디스카운트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샬 플랜 잘 설명했지만 사실 마샬 플랜 게 유럽에서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한 프로그램이고 예. 원조를 해주면서 사실은 미국의 상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거기서 풀어갖고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낸데 폼페이오를 왜 조심하라 그러냐면 예. 공사석에 뭐 공석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자기 대통령을 노리는 그런 언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디스카운트를 좀 하고서 우리들이 봐야 되고요. 마샬 플랜하고 자기네가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현대 그룹 또는 현대 아산에서요. 북한 전체 SOC 7대 사업에 대해서는 네. 협정사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철도 그다음에 발전 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현대 아산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한테 이거 마샬 플랜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뭐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찾아 먹을 때는 우리가 네. 우리끼리 좀 잘 맞아요. 뭉쳐서 해야 될 겁니다. 돈 걱정은 안 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수의 국제은행들이 굉장히 드림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서 예. 돈 될 수 있는 저걸 하니까 잘 요것만 한 2, 3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예. 좋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한 것들만 먼저 재개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예. 이 미 국무장관 얘기 좀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취소가 됐지만 이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경우에 곧바로 남북 경협에 이제 나설 계획인데 뭐 이제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게 기회를 뺏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네, 우리 이제 경협 자금을 우리가 그 조성에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예. 사실 우리 그 북한의 소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자금 조성을 주도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예. 그 자금에 고려표를 붙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하는 대신에 이 자금에 만약 철도를 한다면 한국 건설회사를 꼭 활용해라 하는 그렇게 되면 사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이게 돌파구가 그렇죠. 마련될 수가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정거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오히려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 대규모 유럽 경제 부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수출품에 대한 유럽의 수요가 확 늘어나서 미국의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면밀히 우리가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주판을 잘 튕겨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북한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경제에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인프라를 뭐 우리나라 수준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비교하면요 거기가 우리나라 7분의 1인데 예. 이제 전력 이제 발생하는 게 예. 그래 그나마 인프라의 건설이라든가 뭐 좀 더 이 공장을 돌리려면 그거에 배는 지금 전력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150조 정도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재원은 문제가 아니고 예. 얼마만큼 양측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냐로 좀 보여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게 지금 도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장마당이라는 게 440개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유통 어떤 축이 됐거든요. 예. 장마당을 잇는 그러한 도로망.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변가를 통한 철도망 예. 이런 것들이 먼저 깔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경부고속도로 세울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생산시설은 없지만 도로가 들어가니까 도로 주변으로 공장이 섰던 예.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인프라가 먼저 다는데 비용은 한 150조 정도 뭐 드니까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한 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거고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제 주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주가가 널뛰기 장세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예, 지금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건 아까 기대 효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이 지금 아까 최영호 박사님께서 실적이 아직까지는 뒷받침되지 않는 제일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적인데. 주가 급등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큰 폭의 조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 그리고 그걸 가시할 능력이 있는 기업을 잘 가려가지고 예. 아주까지 스텝 바이 스텝 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예.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북 경합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책적 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문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1987년부터 77선언을 해서 지금까지 남북경협이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큰 것만 보더라도 네. 금강산에서 2008년도에 관광객 피해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이 터졌죠. 북핵 이 실험이 됐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가 어떠한 안전보장 체제를 갖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경협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끼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제를 잘 만들어주고 예.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양국 간의 이제 환율이라든가 또는 뭐 일국 이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독일 서독 동독의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이 차이들 이런 예. 것들을 감안할 때는 환율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외부적인 장마당을 크게 펼쳐줄 수 있는 국가의 역할, 나머지는 민간 기업들에 맡겨주면요 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어나서 뭐 그걸 끌고 갈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틀만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도 정책적 제언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치 군사적인 리스크가 이번 남북한 간에 완전히 해소돼야 된다. 예.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요한 삼성그룹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게 삼성그룹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게 다름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리스크가 그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우리 개성공단 사례에서도 중난 사태에서도 보듯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불확실성인 대기업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게 먼저 1차적으로 예. 이번 그 남북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해소돼서 그야말로 평화체제가 구축이 전제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예. 또 통신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서로의 또 노동력 이용 예. 이런 데 대한 소위 그 기본 그 여건이 예. 갖춰주는데 정부는 조력하면 남북 간의 경협은 저절로 급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주에 대해서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신중한 투자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입장 내놨습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서 문제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